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바로 푸빅 상해 푸단대 경제 동아리 임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푸빅과 함께 CEC의 이 데일리 마켓 서머리란 컨텐츠를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 경제와 좀 다르게 중국 관련된 한국 기사가 아닌 중국 현지에 있는 뉴스들을 가지고 좀 생소할 수 있죠. 그거를 직접 번역해서 그 내용들을 갖고 하는 좀 살아있는 중국 뉴스들을 좀 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빅이라고 하는 상해 푸단대 경제 동아리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요. 푸빅에 대해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푸빅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준이라고 합니다. 네. 푸빅은 이제 전반적인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동아리인데요. 매주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토픽을 정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요. 네. 매일매일 이제 중국 경제와 관련된 기사를 번역하는 작업인 데일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거를 10여 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동아리입니다. 아, 예, 훌륭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전명도 소장님이 이제 푸단대 네. 지도 교수로 네, 계시고,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팀장도 예, 예, 이 푸빅 출신이라고 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푸빅에서 이제 데일리로 풀 리포트를 이제 매일 발간을 하고 예. 계신데 거기에서 좀 핵심 내용만 저희 CEC와 함께 이제 영상 콘텐츠로 오늘부터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켓 서머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마켓 서머리는 이제 전날인 8일 상하이 종합 지수가 네. 전 거래일보다 2.3% 내려서 3,421.4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선전 성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3.81% 내린 13,863.8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 종합 지수와 선전 지수가 강보합으로 오전 장을 시작했으나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우려와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목표 설정을 하고 긴축 정책보다는 현황 유지와 점진적 유동성 축소 등을 이유로 각각 2.3%와 3.81% 하락한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전력업, 인테리어, 귀금속 등 산업이 상승을 했으며 항공우주, 양종업, 선박 제조업 등의 산업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일 상해와 심천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아니에요. 미국의 그죠. 국채 금리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네. 일단 그런 와중에도 전력업이나 인테리어 관련 그 업종은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매크로 뉴스 좀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양해가 바로 이제 지났기 그렇죠. 때문에 양해와 관련된 뉴스일 것 같은데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릴 내용은 먼저 중국 양회에서는 화두가 되었던 14.5 규획에 대해서 네. 이제 다양한 내용이 거론된 가운데 저희는 이제 기술 혁신, 친환경 발전, 농촌 진흥 및 신형 도시화가 중국의 경제 성장하고 빈곤 구제로 귀결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이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먼저 보도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전략에는 기술 역량의 강화와 혁신 기업 및 인재 육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인공지능과 양자정보, 반도체, 바이오, 뇌과학, 품종계량과 우주과학, 심해 및 지층 연구 등 전략적 국가 중대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 밝힌 바가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국제적인 과학기술 혁신센터로 지원한다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 인력의 강화와 해외 우수 인재 영입 또한 확대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기술 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아무래도 많은 수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은 뭘까요? 네, 다음 파트는 이제 친환경 발전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중국은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다라는 이념을 견지할 정도로 중국의 이제 환경과 굉장히 또 생태계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생태계 관리와 환경 오염 관리를 중점적으로 친환경 발전을 견인할 것을 이번 양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 점유율을 24.1%까지 올릴 것이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13.5%와 18%까지 낮출 것을 계획하는 등 경제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14.5 규획에서는 중국 정부와 국민이 약속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8가지 목표 중에서 이미 5가지가 이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는 친환경 발전에 그만큼 중국 정부가 큰 자원을 쏟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친환경 중요한 이 핵심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이 정부의 관심이 네. 표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네.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긴 하네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뭘까요? 이 마지막 토픽은 정말로 이제 빈곤 규제와 네. 이제 정말 연결점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농촌진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다양한 정책을 다방면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먼저 농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농업 공급 측의 구조개혁과 질적 향상을 거쳐서 농촌 산업의 진흥을 추진할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디딤돌은 곧 식량 생산 능력과 귀결됨에 따라서 주요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할 것을 밝혔고요. 아울러 중국 정부는 농촌 건설 활동을 추진할 것 또한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농촌 건설을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을 중점으로 꼽았으며 주로 농촌 생태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로 마을의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건설을 통해서 거주 환경을 이제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생태 환경과 자연재해 방지,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전승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농촌, 농업, 이 하이테크 시대에 좀 네. 생소하긴 한데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네. 또 도시와 또 연계해서 네네. 어쨌든 이 양회 때 거시적으로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어떤 개발과 어떤 네. 수혜가 또 기대되는데 이게 네네. 농촌, 농업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거기 테크가 또 포함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빠짐없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크로 뉴스 3가지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처음 시간 어떠셨나요? 이제 다양한 이런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네. 기회가 돼서 굉장히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았는데 이제 구독자 여러분도 좋았을 거라 생각을 네. 합니다. 푸빅에서 이제 이 거의 10년간 매일같이 데일리 리포트를 발간하고 계신데 이 지금 되게 그 일부 내용만 저희 방송에서 해주신 거고 제 데일리 리포트 보면 굉장히 현장에 살아있는 리포트, 그러니까 뉴스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보기란에 네.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구독자분들도 이게 중국의 그 현지의 발빠른 뉴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푸빅의 어떤 리포트 뉴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볼 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